선생님 반갑습니다. 배움을 살피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 실천하기. 사회과 모델과 사례를 공유할 창덕여중 이은상. 덕산중 김원예. 신방학 중 하승우입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수업과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불확실한 상황과 새로운 환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장 교사로서 경험한 고민과 가능성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이 과정중심평가의 원리와 좋은 수업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과 자료집을 보신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과정 중심 평가. 이것은 원격과 등교 수업에 상관없이 최근 우리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과정 중심 평가는 무엇일까요?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는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학기 말 수행평가 혹은 지필평가로 학생들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중심평가에서는 말 그대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때의 과정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학기 단위 혹은 단원 단위의 목표를 하위 목표로 세분화하여 징검다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평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둘째, 각 수업에서 학생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업 중 학생의 활동 정보를 수집한 후 세분화된 목표에 따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이때 각각의 수업에서 진행된 평가가 반드시 성적에 반영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수업에서의 평가와 피드백이 최종 평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격과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블렌디드 수업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할까요? 앞에서 설명한 바를 적용한다면 현재 원격 수업에서 이뤄진 평가에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제약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정 중심 평가의 원리를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을 통해 학생의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평가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정 중심 평가를 하려면 학생들의 활동 혹은 학습이 등교 수업에 연결되고 원격 수업에서 진행된 평가와 피드백이 등교 수업에서 진행된 평가와 연결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즉,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게 된 학습 환경이 다양해진 만큼 수업과 평가 설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고민은 블렌디드 수업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에서는 원격과 등교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원격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 속도, 관심사에 따라 개별화 학습을 진행하는 데 수월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습 자원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면 즉각적이고 자동화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교 수업은 학생 및 교사와의 면대면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과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모델에서는 원격과 등교를 연결하는 학습 활동을 3, 4차 시에 배정하여 3차 시에는 1, 2차 시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4차 시에서는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행 계획서를 교사 혹은 동료에게 설명하는 구술 활동을 포함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는 등교 수업에서의 평가와 연결되고 개별 수업에서의 평가는 최종 평가와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 중심 평가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보실 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과정중심 평가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한 만큼 평가 방법과 피드백, 그리고 교사용 팁에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자료에서 제안한 과정중심 평가 모델에 기초한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정중심 평가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구체적인 차시별 안내를 통해 평가 계획 수립과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본 수업 모델에서 다루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열대우림 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 대한 내용 및 건조기후지역, 툰드라기후지역의 생활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성취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인간 거주에 불리한 열대우림 기후, 건조기후, 툰드라기후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후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후환경에 적응하거나 극복한 생활 모습을 기후조건과 관련지어 조사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1, 2차 시에서는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파악하고 3, 4차 시에서는 내용의 정리 및 수행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며 5, 6차 시에서는 산출문의 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인 산출물의 형태는 수업 내용에서 기후에 관해 이해한 질문을 선택하고 해당 기후의 상황에 처한 자신만의 부캐릭터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하며 이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산출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재구성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된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은 다음의 상중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각 차시 활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6차 시로 이루어진 전체 수업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단원의 내용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1차 시에서는 열대우림 기후지역, 2차 시에서는 건조기후와 툰드라 기후지역의 주민생활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습득합니다. 이를 위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교사가 제작한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다음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제공된 설문 과제를 해결하면서 개념 지식과 원리를 습득합니다. 이후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합니다. 1, 2차 시의 활동 구조는 같지만 1차 시에는 수업에 앞서 6차 시 동안의 수업 과정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수업을 통해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각 차시에서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확인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내용 지식 이해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2단계는 수행과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원격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원격 학습의 활동을 이어지는 등교 수업에서의 수행과제 작성 활동과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3차 시에는 먼저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지역에 대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분류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과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행과제의 주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클래스룸을 통해 각각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내용 지식 이해에 대한 정보와 학생들의 자료 수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4차 시는 등교 수업으로 원격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플로우 맵을 활용하여 수행과제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수행과제 계획을 교사에게 구두로 설명합니다. 교사는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술평가 과정에서 과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2단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수행과제를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계획된 플로우 맵을 바탕으로 5, 6차 시에 걸쳐 최종적인 수행과제를 작성합니다. 5차 시에서 교사는 작성 중인 수행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과제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과제 작성 상황에 관한 정보가 수집됩니다. 6차 시 학생들은 과제를 완성하고 완성된 과제는 패들렛을 통해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보가 수집됩니다. 전체적인 모델은 이와 같이 3단계 6차 시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것은 글쓰기 형태의 최종적인 산출물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업 과정을 통해 사회과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역량 중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수업의 흐름 설명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평가와 피드백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의 평가와 피드백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려 차시별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표의 형태로 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6차 시에 걸친 활동을 평가하면 될까요? 기준이 필요하겠죠? 더구나 이 수업에서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수행한 산출물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특수과제 루브릭보다는 일반적인 루브릭을 활용한 역량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과의 교과 역량 중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루브릭을 제작하여 각 차시별 활동을 평가한 것입니다. 차시별로 수행한 활동들이 교과 역량 신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피드백하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조도를 통해 역량 함량을 위한 세부 평가 및 피드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차 시 원격 수업에서는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성된 구술 설문지를 활용해 기본적인 내용 요소를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즉각적이고 자동화된 피드백의 장점을 살려 선택형 응답에 대해서는 자동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서술형은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해 학생의 응답에 대해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3차 시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구글 문서로 작성한 과제에 대해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비판적 사고력 및 정보 활용 능력과 관련하여 수행 주제와 관련해 수집한 자료의 적합성에 대해서 교사는 피드백을 해줍니다. 3차 시까지의 활동은 실제 점수로 합산되어 성적에는 반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등교 시 진행할 수행 과제와의 연계되어 피드백 내용 또한 학습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시는 등교 수업의 첫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수집한 자료와 교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떻게 수행 과제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교사에게 설명하는 구술평가를 진행합니다. 대면 구술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수행 과제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원격 수업 시간에 잘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수행 계획을 자신의 언어로 교사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수행 과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더 나은 수행을 하기 위해 함양해야 할 역량 관련 내용을 구술로 피드백해 줍니다. 5차 시의 학생들은 4차 시에 받은 구술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산출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구술로 중간 피드백을 해줍니다. 6차 시에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산출물을 완성하면 평가 루브릭에 근거해 이를 평가한 후 역량평가 통지표를 개개인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산출물을 패들렛에 업로드합니다. 패들렛에 올려진 산출물에 대한 동료 피드백도 루브릭에 근거해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격 수업에서부터 등교 수업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각각의 개별 활동과 평가가 루브릭에서 설정한 전체 역량과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학생들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6차 시 동안 교사의 서술식 피드백, 구술 피드백 등 다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산출물을 완성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평가는 산출물의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활동 과정에서의 세부 평가 및 피드백이 반영된 평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역량평가 통지표는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최종 역량평가 통지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평가 항목 및 내용은 전체 수업에 적용되는 평가 루브릭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엑셀을 활용하여 개별 통지표를 작성하였는데요. 물론 다양한 형태로 역량평가 통지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차 시 동안 진행된 활동들에 대해 역량평가 통지표로 개별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선생님, 원격과 등교 수업에서의 과정 중심 평가 모델과 사례를 잘 살펴보셨나요? 이 자료를 통해 선생님의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학습 환경을 이해하고 도전하는 사회과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